여러분, 인도의 대통령이자 위대한 과학자였던 압돌 칼람 하면 보통 미사일맨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놀랍게도 침묵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여정에는 바로 이 침묵이라는 비밀병기가 숨어 있었죠. 자,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참고할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칼람에게 침묵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죠. 그럼 칼람의 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의 비밀 무기였던 침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그가 직접 정리한 5가지 법칙, 또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마지막엔 우리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칼람은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배를 빌려주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정말 가난한 어부였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어린 소년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도, 어른들이 목소리 높여 싸울 때도 칼람은 그냥 조용히 듣고 지켜봤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의 모든 지혜가 시작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칼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말은 한 번 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화살 같지만 침묵은 어떤 공격에서도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될 거다. 이 단순한 비유가 칼람의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의 뿌리가 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칼람은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5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법칙,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아주 뼈아픈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칼람은 섣부른 추측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몸소 겪었거든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젊은 과학자 시절에 로켓 연료에 대해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는데 아는 척 어설프게 추측으로 대답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프로젝트 전체를 망칠 뻔했죠. 이 경험 이후로 칼람은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2번째와 3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법칙들은 감정이 막 격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분노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날 때 침묵을 어떻게 무기처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면서 말할 때, 그리고 3번째는 여러 사람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죠. 로켓 발사가 계속 실패하니까 한 고위 관리가 찾아와서 팀원들 전체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맹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팀원들은 억울해서 막 반박하려고 했는데 칼람이 조용히 손짓으로 모두를 막고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한텐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의 이런 놀라운 대처는 사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분노한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 그들은 감정의 폭풍에 휩쓸려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일단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 관리가 좀 진정됐을 때 다시 찾아가서 차분히 설명했고 결국엔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법칙,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피하는 비결이 바로 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유에 잘 나타나 있어요. 칼람은 건설적인 토론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지만 서로 비방만 하는 감정적인 논쟁은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하면 진흙탕에서 싸우면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결국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가지 법칙만 남았습니다. 이 법칙들은 침묵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나 자신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침묵,
또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일화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젊은 과학자가 큰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완전히 좌절해서 칼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자기의 절망감, 실패담을 엉엉 울면서 쏟아냈죠. 그때 칼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는 이걸 치유의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어설픈 조언보다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침묵이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판단 없이 평가 없이 그 사람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경험. 이게 바로 치유의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법칙. 이건 바로 사람들이 내 꿈이나 비전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말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칼람이 처음 인도의 우주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다들 그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우주개발이냐며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쟁하지 않고 묵묵히 연구해서 결국 로켓을 쏘아 올렸죠. 말이 통하지 않을 땐 행동과 결과가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위대한 철학, 우리 삶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칼람은 그냥 침묵하세요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통 방식이 확 바뀔 거예요. 첫째, 무슨 말이든 뱉기 전에 딱 3초만 멈추는 3초 규칙. 둘째,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질문 분석. 셋째, 화가 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답장하지 않고 24시간 뒤에 대응하는 감정 지연. 그리고 넷째, 이 대화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목표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습관들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아줄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칼람에게 침묵은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무 생각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상대를 관찰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장 좋은 다음 수를 생각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칼람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두가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말하라고 외치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쩌면 진짜 힘은 그 말의 공백, 바로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침묵의 힘을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